현역가왕 3 첫 방송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청자 게시판과 커뮤니티는 이미 한 문장으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트로트 모르는 심사위원을 왜 안 쳤나? 이 한 줄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화가 났고, 누군가는 억울했고, 누군가는 무서웠고, 누군가는 끝내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해 버린 겁니다. 재밌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보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지고, 답답함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질문으로 굳어지는 순간. 지금 현역가왕 3을 둘러싼 민심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의 기억에 박힌 건 단 한 번의 버튼입니다. 참가자들은 수개월의 연습, 수십 번의 리허설, 수천 번의 되뇌임 끝에 겨우 몇 분짜리 무대에 오릅니다. 무대에 서는 순간 그 몇 분이 그 사람의 지난 인생처럼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심사석에서 뚝 하고 버튼이 눌리는 순간 그 무대는 공연이 아니라 판결처럼 바뀝니다. 조명은 꺼질 듯 흔들리고 음악은 끊길 듯 멈칫하고 참가자의 표정은 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장면을 보며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 저 버튼이 누르는 건 탈락이 아니라 자존심이고 꿈이고 목소리이며 사람 그 자체를 잘라내는 칼날 같다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버튼 뒤에 붙는 한 줄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트로트 맛이 없네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방송은 흘러갑니다. 반박할 시간도 다시 불러볼 기회도 없습니다. 참가자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그 짧은 장면을 보고도 오래 남습니다. 왜 부족한지, 어디가 문제인지, 무엇을 고치면 되는지 그 한 줄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청자의 분노는 버튼 자체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권력의 꽃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리기 시작한 순간 심사위원은 무대 위 사람이 아니라 무대 위의 운명을 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청자들도 참가자에게 감정이 갔습니다. 불쌍하다. 떨려 보인다. 마음 아프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댓글의 화살은 이상하게 방향을 틉니다. 참가자보다 심사위원이 더 문제다. 이때부터 게시판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렇게 날카롭고 잔혹하게 평가할 만큼 트로트를 얼마나 알고 있냐고. 요즘 트로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냐고. 최근 1년 동안 나온 트로트 신곡을 몇 곡이나 들어봤냐고. 라이브 현장 한 번이라도 가봤냐고. 물론 트로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은 과장이 섞인 감정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느끼는 거리감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는 더 큽니다. 현역가왕 3 심사석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레전드들이 앉아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통째로 관통한 얼굴들. 방송사는 그들을 전설의 귀환, 한국 대중가요사의 산증인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출연료가 높다는 소문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 이름 자체가 홍보가 되고 포스터가 되고 기사 제목이 됩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이제 추억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보고 싶은 건 과거의 영광 회고전이 아니라 지금의 현역을 뽑는 전쟁입니다. 현역가왕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면 지금의 무대와 지금의 시장을 아는 눈이 심사석에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요즘 트로트는 과거의 트로트와 다릅니다. 몇 년 사이 판이 급변했습니다. 팬덤은 아이돌 시스템 못지않게 조직화됐고 유튜브 클립과 쇼폼이 인기를 폭발시키고 라이브 실력뿐 아니라 무대 서사와 편곡의 선택, 카메라 동선까지 결과를 가릅니다. 한 소절의 감정 처리가 댓글을 뒤집고 한 번의 고음이 조회수를 터뜨리고 한 줄의 멘트가 팬덤을 결집시킵니다. 이런 시대의 심사라는 건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왜 이 편곡이 먹히는지, 왜 이 발성이 현장에서 통하는지, 왜 이 감정이 사람을 울리는지 그 이유를 짚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보기엔 심사평이 너무 자주 공허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준비가 부족했네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들은 심사처럼 들리기보다 기분 평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더 불안해집니다. 저 버튼은 실력의 결과인가? 아니면 분위기의 결과인가? 불만이 폭발하는 지점은 대개 반복된 장면들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참가자는 한 소절도 끝내기 전에 버튼이 연달아 눌리고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심사평은 모호합니다. 왜 떨어졌는지 납득할 수 없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음정과 박자가 흔들리는데도 끼가 있다. 화면발이 좋다 같은 말로 통과합니다. 이 장면들이 쌓이면 시청자 머릿속에서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심사가 실력보다 캐릭터와 분량을 본다. 그 순간부터 심사위원에 대한 의심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고발로 바뀝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는 더 거친 문장이 등장합니다. 마녀 심사단 전원 교체해라. 제발 작곡가, 편곡가, 현역 프로듀서, 보컬 트레이너를 앉혀라. 오디션에 필요한 건 추억의 레전드가 아니라 실무형 전문가다. 이 요구가 단순한 악플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청자들은 심사위원이 엄격한 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엄격해도 됩니다. 냉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납득 가능한 냉정이어야 합니다. 근거가 있고 설명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청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무서운 말투 때문이 아니라 기준이 보이지 않는 판정 때문입니다.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고 왜 붙었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버튼 하나가 운명을 갈라놓으니 그 버튼은 심사도구가 아니라 절대 권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면 게시판은 순식간에 불길처럼 번집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심사평의 방향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작곡가나 프로듀서, 보컬 트레이너는 대개를 설명합니다. 음정이 왜 흔들렸는지, 호흡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리듬이 왜 밀렸는지, 이 곡의 해석이 왜 어색했는지, 어떤 선택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예능형 심사에서는 한 줄이 필요합니다. 자극적이어야 하고, 편집에 잘 걸려야 하고, 화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노래방 무대다. 트로트 맛이 전혀 없다. 더 준비해서 오지 그랬냐 같은 말은 클립으로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참가자에게는 상처만 남기고 시청자에게는 피로감만 남깁니다. 결국 시청자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능 멘트 말고 진짜 트로트 음악을 아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 그렇다면 제작진은 왜 이런 구성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너무 현실적입니다. 화제성. 레전드라는 단어는 홍보 문구에 붙이기 쉽고 마녀 심사단이라는 별명은 기사 제목에 딱 맞고 분노와 눈물과 갈등이 있는 장면은 클립으로 잘 팔립니다. 짧은 영상 시대의 가장 강한 연료는 분쟁입니다. 하지만 그 연료는 오래 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를 올리고 댓글을 폭발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신뢰의 붕괴입니다. 재미있긴 한데 이게 진짜 경연이냐? 심사가 아니라 연출 같다. 오디션이 아니라 드라마 같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결국 본방을 끄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악플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게시판이 들끓는 진짜 이유는 바로 그 경고 신호입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심사위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난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현역가왕이라는 이름을 믿고 들어왔는데 현역을 가르는 기준이 납득되지 않으니 분노하는 겁니다. 레전드의 권위가 크면 클수록 책임도 커야 하는데 그 책임을 설명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권위는 곧 공포로 변합니다. 심사위원이 무섭다는 말은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판단이 무섭다는 뜻입니다. 그 공포가 쌓이면 결국 심사위원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불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요구는 겉으로는 과격하지만 속은 꽤 명확합니다. 전문성을 세워라. 이름값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라.